자, 독립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통합, 누가 통합을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상하이나 이런 데가 다 중국 관내란 말이에요. 나중에 충칭으로 이동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중국 관내에는 민족혁명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았단 말이지. 그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을 하게 돼. 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만들어진 단체고.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일제가 계속 탄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옆에 지도를 보면은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을 하지. 그거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 임시정부를 자꾸 공격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임시정부도 일본군을 피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자 김구의 한국국민당 임정계열에 그리고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서왕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한국조선혁명당 등 민족주의 계열 3개의 정당이 모여서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에서 빠져나온 세력과 민족혁명당에 애초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정계열의 한국국민당이 모였어. 그래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결성했다. 아직 정당은 남아있는 거야.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안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이 단체들이 막 모여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3개의 단체들, 한국광복운동단체에 속한 3개의 정당이 해체하고 이제 새롭게 합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당 해체 선언이라고 해. 조선혁명당 지청천이지, 한국국민당 김구 임정계열,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조소왕, 이 3개의 정당은 소멸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3개의 정당이 소멸되고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의 이름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위원장이 김구가 되고 당연히 지청천과 조서왕도 참여를 했겠지. 임시정부의 집권당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서왕이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 3개의 정당이 한국독립당 말고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런 정당들이 해체를 되고 다시 당을 만드는데 이름은 한국독립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주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이 있었지. 이 한국독립군, 그지?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독립군의 상위 기관이었던 한국독립당하고는 이름만 같은 거야. 만주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과 관련이 있었던 그 당과 지금 배우는 한국독립당 이름만 같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꾸 막 이제 한국, 조선, 혁명, 뭐 독립,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자꾸 돌려 쓰는 거나 다름없지. 우리나라 현재도 민주자가 들어가는 정당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생길 거란 말이야. 이름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막 하면 너무 머리 복잡해. 예를 들면은 조선혁명당이 있었잖아. 근데 아까 지청천도 조선혁명당이 이끌었대. 걔네들의 관계를 막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임시정부는 1940년에 충칭에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움직이다가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마련했고, 자 1942년에는 이제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이 합류하는 등 민족혁명당과 다른 사회주의 계열 단체 인사도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민족혁명당으로 많이 모였지. 근데 임정은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민족혁명당에서 지청천이랑 조서왕이 빠져서 얘네들이 합쳐서 임정의 집권당인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져. 근데 민족혁명당 입장에서는 지청천 조성 이런 민족주의 세력도 빠져나갔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북쪽으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도 빠져나갔지.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던 김원봉은 자기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어쨌든 임시정부나 민족혁명당이나 모두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장제스 야 니네 좀 합쳐 이렇게 압박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민족혁명당도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돼. 그래서 민족혁명당과 다른 사회주의 계열 단체 인사도 임시정부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임시정부에 다 모인 거냐? 아니지. 딱 하나 남아있지. 화북지대로 간 애들. 얘네들은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결성하게 돼.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여기에 다 합쳐졌어. 지청천, 조소왕, 김원봉까지 다 합쳐졌는데 남은 게 조선 독립동맹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북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하고도 통일 전선을 모색했지만 모색하는 와중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실행은 안 됐다. 그래서 임시정부로 대부분 모였어. 근데 다 모인 건 아니야. 조선 독립동맹은 임시정부 밑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지. 통합 논의는 되게 진지하게 했었어. 자, 임시정부는 1942년 11월에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그러고 한 달 뒤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거의 뭐 자살행위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건국 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를 하고, 그래서 이 삼균주의는 뭐 정치상의 균등, 경제상의 균등, 뭐 사회상의 균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고 토지개혁과 대기업 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그럼 삼균주의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삼균주의니까 무상교육, 교육 균등해야 되고, 경제 균등, 대기업 국유화, 토지개혁 해야 되고, 정치 균등, 민주주의, 공화정을 수립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한국광복군을 1940년에 창설을 하게 돼. 이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 나중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면서, 왜? 김원봉이 이거는 민족혁명당이 합류한 것과 같지. 민족혁명당이 합류를 하면 민족혁명당 밑에 조선의용대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합류를 했겠지. 그래서 광복군의 전력은 굉장히 강화되었다. 자, 그래서 일제가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임시정부는 일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그래야 우리가 독립할 때 유리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광복군이 이제 당시에는 중국 국민당에게 뭐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상황이야. 뭐 무기나 이런 거, 군복 하나하나 다 국민당에게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광복군에게 자기네 말을 들으라고 했어. 그래서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중국의 참모총장이 장악한다. 광복군의 지휘 명령에 관할 공개를 조회하는 등의 일은 본회에서 지정한다. 이게 뭐야? 중국 군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을 간섭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국민당 정부가 꾸준히 협상해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어떤 활동을 주로 했냐면 대일항전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일본군 포로 신문이나 회유 방송 등 심리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왜? 일본어가 굉장히 능숙하게 가능하니까. 포로 신문이나 대일선전에 당연히 한국 광복군이 활약을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미얀마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영국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본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야.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이렇게 남쪽으로 남방작전이라 그래갖고 남쪽으로 막 쳐들어가거든.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광복군도 공작대를 보내서 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했던 거지. 자, 그리고 임시정부는 또 어떤 걸 하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미국과 협약을 맺어서 뭐 잠수함을 타고 침투를 하고 뭐 낙하산을 타고 침투를 하고 이런 작전을 계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 이 세 분이 정진대원으로서 작전 준비를 했지. 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뭐 이 숫자 적은데 어떻게 하냐? 가서 이제 국내에서 일제 저항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게릴라전을 계획을 했었어.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자, 하지만 예상 밖으로 일제가 일찍 항복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이 절대 항복 안 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은 뭐 1946년 7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원자탄 2대를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지.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됐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서술했지. 왜냐면 광복군이 활동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진공작전으로서 광복군과 임시정부의 역할을 인정받아서 독립된 뒤에 입지를 넓힐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당시 타임라인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것은 광복군의 활동이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주 하북지역 이런 등지에 뭐 영릉과 상성보, 흥경성, 대전전 이런 전투도 나오고 동북 항일연공 우리가 아까 저번에 봤었던 보천보 전투 뭐 이런 연표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건 국내에서 일제가 어떤 식으로 동원을 했는지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봤었죠.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을 좀 참고를 하고 시간대를 한번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